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현대위아입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동반 급락하는 가운데 이 종목도 10% 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9위의 솔로엠은 1%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8위의 유니슨 역시나 10% 가까운 급등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의 셀트리온은 강보 합세 나타내고 있고요. 6위의 PP파마는 전거래일에 신규 상장한 이후 오늘도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5위는 아이퀘스트, 4위는 CS윈드, 3위는 카카오게임즈, 2위는 SK이노베이션, 1위 현대차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아이퀘스트 전거래일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전거래일은 하락을 했고 오늘은 10%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사적 자원관리 솔루션 등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자, 이 종목은 오늘을 기점으로 또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퀘스트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퀘스트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제 그만 좀 팔아라. 난 평단 24,000원이라고 구조 좀 해줘. ERP 안 쓰는 회사 찾는 게 더 힘들다. 그럼 뭐겠어? 갖고 있음 무조건 오른다는 거다. 최근 신규 상장주에 이 종목이 제일 나은데 지금부터 매수 들어간다. 분할로 만주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평단이 24,000원이시래요. 지금 22,000원 정도 지금 주가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스탑을 드셔서. 사실 종목은 미래지향적 종목이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네. 사실 이제 ER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경영정보 시스템 강의를 들 때도 항상 이 사업은 뜰 거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얼만큼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 즉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이기 때문에 자원, 그러니까 뭐 회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인적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사적인 어떤 컴퓨터상으로 등록이 돼서 효율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분명히 ERP 시스템을 했을 때 효율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입증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점점 더 도입하는 계기는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신규주고요. 신규주인데다가 지금 어쨌든 충분히 좀 많이 상승했던 부분에서 22,000원이면 적정가치 이상은 왔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신규주 관점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매도하고 접근하신 전략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 최근 신규 상장주에 이 종목이 제일 나은데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신규 상장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가장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저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 자체로는 좀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해 보는 부분은 현재 지금 자본 규모가 한 185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근데 현재 시총이 한 1,972억이면은 지금 PBR은 10부분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치에서는 한 8배 정도 구간이 적정 가치라고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32억 정도 지금 9월 3분기 결산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이 앞으로 안 갈 거다라는 관점은 아니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지금 아까 24,000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24,000원 정도가 딱 그 상단부로 좀 잡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15,000원 언더부터는 다시 한번 재매수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새롭게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000원 부근 정도 신규 매수 구간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CS윈드입니다. 정부가 48조 원 규모의 신한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기대감에 풍력주들 오늘 동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8%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에 흐름이 좋기도 했는데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S윈드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에 대한 의견입니다.
많이 기다렸다. 호재 없고 이제 쭉쭉 가자. 오늘 조금 올랐다고 파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다. 어차피 단기로 3년, 장기로 5년까지 볼 종목이다. 하루 흐름으로 일희일비할 종목이 아니야. 지금 추가로 들어갈 만한 자리일까요? 유증무증 다 받긴 했는데 파란불 보니 물 타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게시글 보면요. 단기로는 3년, 장기로는 5년까지 볼 종목이다. 일희일비할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뭐 요즘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 윗꼬리를 지금 또 길게 달고 있습니다. 단기로 3년을 보신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3년이면은 저는 고로 갈 것 같고요. 아, 3년이면 고. 네, 3년이면 고고. 네.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PBR 4 이내이기 때문에 한 15만 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문에서 뉴스에 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고점에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투매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쉬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뭐 3년 정도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15만 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실적 자체도 좋고 대장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3년을 보신다면 당연히 고 15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 게시글 한번 볼게요. 지금 추가로 들어갈 만한 자리일까요? 유증, 무증을 다 받긴 했는데 라고 하셨거든요.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한 6만 원 언저리면 모를까. 지금은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갖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부 한 50% 정도 차익 실현하고 가져가시는 것이 조금 더 여유로운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그냥 일단 그 물량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장기로 보면은 이 종목은 굉장히 성장성이 뚜렷하다라는 점도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3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3위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죠. 지난해 영업이익은 666억 원, 전년 대비 90%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4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7%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6%가량 올라가고 있네요. 5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자, 카카오 게임즈는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의견입니다. 역시 카카오 게임즈다. 성장성이 끝내준다. 이번 주 10만 원 안착시키고 고공행진 가자. 5만 6천 원 언저리가 수익 챙기기에 최고 자리였다. 얼른 팔고 조정 올 때 재진입 전략 강추. 3개월 기다려서 겨우 15% 수익 내고 갑니다. 혹시 4만 원대 내려오면 다시 올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보면요. 역시 카카오 게임즈다라고 하시면서 얼른 10만 원 안착하자라고 하셨는데 10만 원까지 가려면 이제 한 2배 정도 더 올라야 되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농라운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20대 친구들한테 보는 종목 중에 제일 관심 있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카카오 게임즈래요. 20대가요? 네, 20대들이. 20대 분들이 왜 그러냐면 카카오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다들 매력적으로 좀 보고 계시더라고요. 카카오라서. 네. 그래서 그 카카오 게임즈라는 것이 왜 매력적이냐면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개발을 유통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네. 예전에는 개발사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역할을 가졌었는데 지금 유통사들이 압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중국의 텐센트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한국의 텐센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20대인데 카카오 게임즈 한번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위상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길게 보면 10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셨고 다음 게시글에 보면 이분은 5만 6천 원 언저리가 수익 챙기기에 최고 자리였다. 조금 더 떨어지면 그때 재진입을 하자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 이제 여기 약간의 악재가 있다면 보호해수 물량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만큼 조정을 줄지는 사실은 며느리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저는 모아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평가돼 있는 몇 개 안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게시글 하나만 더 보면요. 4만 원대 내려오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4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올까요, 전문가님?
일단 내려오면은 사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한 4만 5천 원의 다중바닥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한 4만 5천 원 부근부터는 한 바닥이라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내려온다면 4만 5천 원 부근이 바닥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한번 그 추이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2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 외국인의 팔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떨어지고 있네요. 5% 정도 떨어지고 있고 28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LG에너지솔루션과 소송 결과를 현재 시간으로 10일, 우리 시간으로는 11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그 11일 오전에 나온다고 하는데, 자, 그럼 앞으로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그래도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의견입니다. 실적 대비 거품이 과다하게 낀 종목, 적정가는 10만 원 정도로 본다. 배터리 소송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 판결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 순간 악재 소멸로 오히려 날아감. 21선의 강한 매수세면 뭐다? 상승 추세 이탈 안 하겠다는 거죠. 안 그래? 하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은요, 거품이 과다하게 꼈다면서 적정가는 10만 원으로 본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좀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10만 원이 내려오면 다들 사고 싶어지시겠죠? 거기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고요. 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입니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3대 종목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SK이노베이션 물론 지금 소송전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사실 하락한 부분이 현대기아차에 대한 반사적인 부분들로 같이 하락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아래 꼬리 잡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긴 숨으로 보신다면 다시 32만 원의 정고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소송을 떠나서 지금 2차 전지는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한 32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짚어드렸습니다. 마지막 게시글 보면요, 상승 추세 이탈 안 하겠다는 거다. 왜냐하면 21선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하셨는데, 그런가요, 전문가님? 21선 위로 올려놨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에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좀 함부로 예측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 성장성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목표가를 32만 원 정도로 잡아드렸다는 점. 소송전이 가지고 올 영향은 크진 않을까요, 전문가님?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좀 눌림이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적정 가치를 저는 한 32만 원대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주식은 또 회귀해서 본질의 가치를 찾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주가이기 때문에 32만 원 선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1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오늘 가장 큰 이슈를 받고 있죠. 애플과 이제 협의를 안 한다, 이러한 악재가 쏟아지면서 관련주들 줄줄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 현대차는 그렇다면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외국인 현재 대량 매수 중, 미수를 써서라도 외국인과 함께 매수 대응 중. 오늘이 현대차가 가장 비싼 날, 지금이 고가다. 기다렸다가 10만 원대 오면 사라. 애플카 이슈로 10에서 15% 빠질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견고하네. 오늘 23만 8천 원에서 24만 원으로 마감할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미수를 써서라도 외국인과 함께 매수 대응하고 있다. 외국인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나 봐요, 전문가님.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네,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제 기관 물량을 모두 다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동차 사이클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스탑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충분히 이제 그 25만 원의 저항이 좀 보이고요. 제가 뭐 적정 가치를 25만 원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이제는 숨고르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숨고르기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점을 짚어드렸는데요.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현대차가 가장 오늘 비싼 날이래요. 10만 원대 오면 다들 왜 이렇게 대형주 10만 원대를 바라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는 떨어지지는 않겠죠, 10만 원대로는. 지금 지지대가 20만 원에서 19만 원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지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25만 원에 제가 왜 자꾸 저항을 말씀을 드리냐면 21선은 이탈했습니다. 아까 21선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럼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말씀드렸다는 부분.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네, 같습니다. 일단 25만 원 선을 지지선으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현대차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바닥에서 강하게 좀 상승하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걸까요? 성우 테크론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요즘에 이제 워낙 LG그룹주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이 업체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IT 관련해서도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검사 장비로도 역할을 할 수 있고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이 아직도 PBR이 1 근처입니다. 1 왔다 갔다 거리고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 대비 유일하게 좀 안 올라간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유보율이 1000%고요. 그다음에 현금 흐름도 약 100억 정도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안정적인 종목 중에서 좀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쪽에 고객사를 갖고 있느냐는 결국은 앞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기 그리고 LG노텍이 지속적으로 좀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LG화학 그리고 심텍, 해성 DS 등의 주요 고객사로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수 단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자체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다가 충분한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가격 조정을 받고 시간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이제 강력한 수급과 함께 좀 상승 턴어라운드를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뭐 5,600원, 한 5,8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한 5,6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청산 가치가 워낙 좀 낮아서 봤는데 지금 PBR 1구간이기 때문에 PBR 3을 잡아도 한 15,000원 정도 잡힙니다. 그럼 PBR 2.5배 정도 잡았을 때 목표가 12,000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500원인데 차트 바닥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성우테크론 제시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4,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